계사상전 제11장 그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분들 그리고 새로 보시는 분들 때문에 이 책 작은 책 52쪽 작은 책 52쪽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읽기 전에 기본 개념 잡기 위해서 몇 가지들만 훑어보겠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는데 물론 뭐 정자의 역전서도 있겠지만은 자 52쪽에 11장 보시면은 계사상전 11장입니다. 자활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건 연문이라 그랬죠.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글이고, 그러니까 전부 공자님의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역은 하위자야요 그랬죠. 무릇 역은 무엇을 위함인가, 그죠? 무엇을 하는 것인고 그랬죠. 부역은 개물성무하여 모 천하지도 하나니 여사이 이자야라 그랬습니다. 무릇 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모든 만물을 다 열어서, 그죠? 모든 만물이다 하면 모든 사물 다 표현하는 거죠. 열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이루었으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 담아두었다라는 내용이죠. 이루면서 개물성무라고 그랬으면 그러면서 모 천하지도 천하의 도를 다 덮었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 속에는 천하의 모든 도가 다 들어있더라라는 거죠. 몇 자예요? 부역은 개물성무 11자죠. 이게 다다 이 소리예요. 여 사이 이자야라 이것뿐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핵심이라고 하는 개물성무 그 다음에 모 천하지도라 그랬습니다. 시고로 성인이 이통천하지지 하며 이로써 성인이 천하의 뜻을 통하였으며 이정천하지 업하며 이로써 천하의 이를 정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단천하지 의하나니라 이로써 천하의 의심나는 것들을 결단하느니라. 그러니까 주역 속에는 성인이 천하의 뜻을 두루 다 이걸 통하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하의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해뒀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면서 의심나는 것들을 자, 이 주역, 역의 그 점을 통해서 결단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시고로, 그러므로 자, 의심나는 것을 결단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시지 덕은, 자, 시초의 덕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우리가 그 대까지를 표현하는 건데요. 시초의 덕은 둥글고 신비롭고, 자, 둥근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6획을 내서 그 다음에 그 괴를 찾아서 그 속에서 이제 의심나는 걸 결단하는데 참으로 신비롭게도 잘 맞더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괴의 덕은, 괴는 6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모나죠. 네모나기 때문에 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정하면서도 이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육효의 뜻은 여기공이니, 여기공 어떻게 해석했죠? 여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육효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변역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공자는 알릴 공이라 그랬습니다. 자꾸 바뀌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알려주었으니 성인이 2차로 세심하여 퇴장 어밀하며 성인이 이로써 마음을 닦아서 물러가서 깊숙한 곳에, 그죠? 깊숙한 곳에 감추어 두었으며, 그 다음에 길흉, 그러니까 주 역 속에 그 글을 다 담아두었고, 그 다음에 길한 일, 흉한 일에 대해서 여민 동안하며 백성들과 동고동락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환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자 즐거움과 근심을 함께 하였으며 신이 지레고 지 장황하나니, 그래서 그 신묘함으로써 앞으로 오는 것을 알고 지혜로움으로써 지나간 것들을 그 속에다가 감추었으니 기숙 능여 차제리요 그 누가 능히 이에 참여하겠는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역의 이치를 잘 알고서 옛날에 총명예지 신무의 불살부인저, 즉 총명하면서도 예지하고 신비로운 무력을 갖고도 사람을 죽이지 않고 혁명을 하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탕무혁명을 그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명어 천지 도의 차러민지 고하여, 이로써 자 하늘의 도를 밝혀서 차러민지고 백성들의 연고를 살펴서
이흥신물을 하여, 그래서 이에 신비로운 물건을 내서, 이건 바로 시초점이라 그랬죠. 시초. 이 전 민용하니, 이로써 백성들 앞에 쓰니, 백성들의 쓰임보다도 먼저 하였으니, 성인이 2차 재개하여, 이로써 재개하여서 이 신명 기 덕부인저, 이로써 그 덕을 신비롭게, 그저 신묘하게도 밝혔음인저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념이, 자, 시고로 하포를 위지 곤이요. 자, 문을 닫는 것을 땅이라 이르고 곤이라 이르고, 그 다음에 벽호죠. 벽호. 문을 여는 것을 위지 건이라 이르고, 일합일벽을 한 번 닫고 한 번 여는 것을 변이라 하고, 왕래불공을 위지통이라 하고, 그 다음에 현 드러내는 것을 내 위지 상이요, 그러니까 나타내서 드러낸 것을 상이라 하고, 형을 내 위지 기요, 그 다음에 제2용지 말음지라에서 쓰는 것을 법이라 하고, 이용 출입하여 민함용지를 위지 신이라. 자, 쓰임을 이롭게 하여서 이걸 갖고 들고 나는 것을 백성들이 다 쓰게 하는 것을 바로마다 신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신비롭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고로 영유 태극한 이러한 까닭으로 여기에는 태극이 있으니 시생양이하고, 여기에서 양이가 나오고 양이생 사상하고, 양이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생 팔괴하고, 사상에서 팔괴를 냈으니 팔괴 정길융하고, 팔괴가 길융을 정하고 길융생 대업하나니라. 길융이 바로 대업을 낳느니라. 시고로 법상이 막대오 천지하고, 이러한 까닭으로 그 상을, 법과 상,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 제지용지 그랬죠. 말음지라에서 쓰는 것을 법이라 했고, 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나타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나타난 것을, 자, 상이라고 했으니 이 법상이 천지보다도 큰 것이 없고, 자, 변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보다 큰 것이 없고, 현상 저명하여 저 상을 들이우고 밝음을 드러낸 것이 바로 막대호 1월하고 1월보다 큼이 없고, 숭고 막대호 부귀하고, 숭고함은 부귀함보다도 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비물하며 치용하며 입성기하여 이위 천하질이 막대호 성인하고 이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모든 물건을 갖추고 쓰임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그릇을 만들어서 세워서 이로써 천하의 이로움을 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 없다. 성인보다도 큰 사람이 없고, 탐색색은 하며, 자, 잠난할 색이라 그랬죠. 잠난한 것들을 더듬고, 그 다음에 은미한 것을 찾으며, 구심치원하며, 자, 깊은 것을 갈고리로 긁어내고, 그 다음에 멀리에까지 이르러서 이정천하지 길융하며, 천하의 길융을 정하며, 성천하 미미자, 천하에 힘쓰고 힘쓸 것을 이루는 것이 시귀, 막대호 시귀하니라. 시초점과 거북점보다 큰 것이 없느니라. 시고로 천생신물이언을, 이러한 까닭으로 하늘이 신비로운 물건을 내거늘 성인이 측지하며, 성인이 이것을 본받았으며, 천지 변화하늘, 천지가 변화하거늘 성인이 효지하여, 이것을 법하여서 본받아서 천수상하여, 하늘이 본받았으며 하늘이 상을 내서 현길융이언을, 길융을 나타내거늘 성인이 상지하며, 성인이 이것을 상으로 하였으며, 주역의 효상을 얘기합니다. 괴상. 하출도하며 낙출서언을, 하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서에서 글이 나왔거늘 성인이 직지하니, 성인이 이것을 본받았으니, 역유사상은, 역의 사상이 있는 것은 소위 시하여, 이로써 보인 것이고, 계산, 거기다가 말을 매달은 것은 이로써 알려준 것이고, 정지 길융은 정하여서 길융으로서 한 것은 소위 단야라, 이로써 결단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들이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이상한데요. 자꾸 이제 익히면서 이 말들을 하나씩 전부 다 익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주역이라고 하는 이 괴상은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것인데요. 본문 들어가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두 번 했나요? 두 번 했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앞에 그 두 번 한 거 동영상 통해서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속 개통이기 때문에 개통을 제대로 밟아나가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드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 주역의 괴상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하늘이 상을 들이웠더니 성인이 이것을 칙지했다. 그죠? 법칙으로 하여서 그 속에서 법칙을 찾아가지고 주역에 지금 괴를 그린 것인데, 자, 크게 그 하나가 있습니다. 하도라고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하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을 겁니다. 하도라고 할 때 하수에서 나온 그림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 하수는 바로 은하수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은하수는 곧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역에서 하늘을 용이나 그 다음에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의 상을 복희 씨가 보고 이것을 칙지했다라는 것을, 그 속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 이를테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자료 나눠드린 내용에 보면은, 자, 하늘의 자미원에, 그러니까 북극성이 있는 그 북쪽으로 보면은 자미원에 가운데 이와 같이 뭐예요, 오제의 별이 있고 바깥으로 10명의 뭐예요, 신하의 별들이 있었다라는 거 보았죠. 자미원에 별이 자 이와 같이 돼 있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의 상을 복희 씨가 이와 같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후대를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하수에서 이것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그 별을 보고 자 복희 씨가 이것을 법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이 그림을 짊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보러보니까 하늘에 붙어있는 저 별들을 그래서 용마부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림이 바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희 씨가 하늘을 보고 천지자연의 이치가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본 거죠. 보면은 아래가 자 1이 되고 위는 2가 되고 왼쪽 3 오른쪽 4, 항상 어떤 경우든지 간에 위가 남쪽이죠. 아래쪽은 북쪽이 되고 왼쪽은 동쪽 서쪽, 그 다음에 가운데의 개념입니다. 뭘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남향을 자 기본 방향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글 보면은 동그라미 예 속에 까맣게 칠한 거, 하얗게 칠한 거는 다 음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6, 7, 8, 9, 10 이렇게 되는 숫자인데요. 자, 숫자로 보면 자 16,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38, 49, 가운데 5,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늘의 그림은 이렇게 있지만은 그 하늘이라고 할 때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숫자로 만들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이라고 하는 건 만물을 덮는 것이 되고, 땅은 하늘이 주는 것을 그대로 받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갈라진 모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당시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굳이 동그라미로 표현한 것은 바로 뭐예요? 별의 의미가 되는 거죠.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그 별의 의미이기 때문에 전부 다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돌아가는 이 이치를 표현한 건데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의 양기운이 먼저 아래로 내려왔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늘이 그래서 양기운이 내려 나오면은 그 다음에 땅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보태지는 거죠. 그래서 양기운을 받고 땅에서 이것을 그 두 번째로 땅이 그 속에서 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있는 모습이 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그 다음 뭐가 돼요? 만물을 낳는 거죠. 3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숫자도 나중에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요. 그 다음에 그 하늘 기운이 땅 속으로 들어와야 그 다음에 땅에서 뭐가 하나를 더 내는 거죠. 그래서 2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개념입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지고 나서는 위가 하늘이 되고 밑에가 땅이 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나서 만물을 내는 거죠. 그 사이에 만물이 있다라고 해서 3이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글자는 곧 천지인 삼재를 표현하기도 하죠. 자, 나온 순서로 표현하자면은 하늘의 양기운이 땅 속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자 땅이 있고 거기서 만물을 냈다 이렇게 되는데요. 다 된 상으로 보자면 위에 하늘이 되고 밑으로는 땅이 되고 가운데가 만물 이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천진 삼재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모든 변화의 바로 시작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늘은 음양이 있고 땅은 뭐가 있어요? 강류가 있고
사람은 자 인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세 개가 서로 만나서 계속 변화하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자 이와 같이 표현을 했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1과 2 그래서 3이 되고 셋이 모여서 이제 각각이 사방에 자기 방소를 이루는 거죠. 방소를 이루고 그리고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 천지인 삼재 이치가 서로 가운데 서로 오용십작하는 원리가 됩니다. 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들이 서로 만나서 만물을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그 오에서 자 하늘과 땅이 이렇게 배치된 모습이 바로 이제 육의 모습이 되고요. 그 속에서 조금 하나 싹이 터오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7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완전히 터서 문을 열고 다 나오는 상의 모습이 되고요. 9라고 하는 것 다시 다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또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삐죽히 나오는 것 다 음양의 기운이 하늘에서 쭉 베풀어지고 난 뒤에 다시 만물이 다시 또 싹 터나오는 상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다 자 동서로 다 열렸다라고 해서 10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복희씨는 하늘에 있는 이 별의 상을 보고서 아 1부터 10까지 저 숫자는 옛날에 글자가 없었으니까 이 상을 보고 아 이 속에 뭔가 법칙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8개를 그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후대에 학자들이 이것을 정리를 합니다. 안에 있는 숫자를 자 우리가 이제 숫자로 표현할 때는 1, 2, 3, 4, 5라고 할 때는 아직은 어린 수가 되는 거죠.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나온 수 그래서 생수라고도 표현하고요. 생수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가 나중에 그 사상이 되는데 상의 위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생수 개념이긴 한데 아직은 자리만 잡고 있다라고 해서 위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가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그 다음에 성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 숫자니까 바깥으로 의해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6, 7, 8, 9, 10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이 하도수에 보면은 이미 그래서 하도수의 이 그림 속에는 이미 오행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1과 6이 만나서 수를 이루고 2와 7이 만나서 화를 이루고 3과 8이 만나서 목을 이루고 사고 금의 중앙의 50토에서 오행의 이치가 이미 이 속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생수와 성수가 그죠? 만나서 수를 이룬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 수죠. 하나에서 물이 생하고 그 다음에 육성 수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6에서 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일육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자 그 가운데 중앙 토를 빼놓고 사상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위에는 생수를 그냥 자리만 잡았다. 그래서 사상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상위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쓰이는 숫자는 바깥수기 때문에 이것을 사상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상의 위와 사상의 수라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더 볼 텐데요. 그래서 사상의 그 위와 수가 이 속에 정해져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행의 이치도 이 속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8개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생과 수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뭐냐면 홀수, 짝수, 짝수, 홀수 다시 말해서 홀수, 짝수건 생수건 성수건 간에 하나로 표현한다면은 항상 음과 양의 만남이 되는 거죠.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나서 자 이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책 오늘 1권 가져오라고 그랬죠. 당분간은. 자, 1권의 29쪽 한번 볼까요? 29쪽에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살짝 보면은 그 29쪽에 글을 보면은 자, 우는 오른쪽. 우리 책 항상 이쪽이 되니까 오른쪽이 되겠죠. 우는 자, 계사전의 왈 아까 뭐 계사상전 제11장이었죠. 우리가 읽었던 그 글에 하출도 낙출서 언을
성인이 측지라 하니, 그죠? 성인이 측지라 하고,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사 11장 가운데 하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서에서 글이 나왔으니 성인이 측지하고, 그러니까 성인이 이것을 법칙하였고 또 왈. 어디냐면 이거는 계사 상전 제9장의 내용입니다. 책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쪽 계사 상전 제9장은 50, 아까 52쪽은 그 위네요. 그 위에 52쪽 그 위에 보면은 맨 위에 뭐라고 돼 있나요? 천일 요 책으로 작은 책은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 책으로 보면은 자 항상 문헌 가지고 늘 공부할게요. 자 천일 같이 읽어볼까요? 쉬우니까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지육 천칠지팔 천구지십이니, 다시 말해서 홀수 짝수를 천수 지수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양수 음수를 천수 지수로 표현했습니다. 이 가운데 10개 가운데 천수 몇 개? 5개. 지수 몇 개? 5개. 이것이 오이상득하여 다섯 위가 서로를 얻어서 이강유합하니, 각각 합하니, 그렇죠. 각각이 5위를 이룬 거죠. 다섯 위. 하늘 천위, 지위가 되는 거죠. 그죠? 5위라고 하는 것은 천위. 13579는 천위가 되죠. 그 다음에 지위라고 하는 건, 땅의 위라고 하는 건 2, 4, 6, 8, 10이 되겠죠. 각각이, 그래서 5위가, 5개의 위가 서로 얻어져서, 그 다음에 각각이 합하니니까, 그러면 13579 합하면 얼마예요? 26, 25죠. 그래서 천수 26오요. 그 다음에 지수 2, 4, 6, 8, 10 했더니 얼마? 20이라. 그러니까 오이상득이라라는 말, 이강유합이라는 말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글자만 알고 문장 뜻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계속 머리 굴려가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수와 지수 25와 30을 합쳤더니 그러면 천지의 수죠. 범천지지수. 무릇 천지의 수는 자 56원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덧붙일 때는 유라는 말 쓰죠. 간략하게 쓸 때는 유자 빼놓고 씁니다. 그래서 55원이 차소히 성변화하여, 이것이 그죠, 이로써 변화를 이루어서, 그죠, 이로써 변화를 이루어서 이행 귀신 예니라. 그래서 귀신을 행하느니라 해서 여기까지의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 행신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옆에 행신문이라 써놨죠. 옛날 사람들은 내용은 잘 모르고 하여튼 이거 열심히 읽으면은 뭐 외워두면은 뭐가 생긴다 그래서 열심히 외워두기도 했다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다음은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대연지수 50이라 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기용은 49라, 그 다음에 분이 위하여 이상양하고는 이건 나중에 좀 공부하고 난 뒤에 공부할 겁니다. 자, 아까 다시 우리 책 1권 책 29쪽으로 갑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하냐, 우할 그랬죠. 또 이르기를,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계사상전 제9장에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지육, 천칠지팔, 천구지십이니, 천수오요, 지수오니, 오이상득하여 이강유합하니, 천수 26오요, 지수 30이라. 범천지지수 56오니 차소히 성변화하여 이행귀신예니라 하니라. 이거죠. 요즘 읽었던 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차는 하도지 수야라. 이것은 지금 하도의 수라. 낙서는 개취 구상이니, 대체로 그 대개가 거북의 상에서 취했느니라. 거북의 상에서 취했느니라. 그러므로 그 수가 대구 2일하고 좌삼우칠하고 이사위 견하고 6팔이 위족이니라. 이거 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 그림입니다. 자, 낙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중에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아마 옛날 분이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신 것 같아요. 치수 사업을 하면서 낙수에서 거북이가 나왔는데 거북이 등딱지에 이러한 신비로운 그림이 있더라. 그래서
우가 이걸 보고 깨닫고 치수사업을 하였다. 말은 이렇게 됩니다. 낙출서라고 하는 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가 어떻게 하면은 이 치수사업을, 그래서 물을 그저 치수사업을 할까 얼마나 고심을 했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거북이의 등딱지에 보니까 거북이의 등딱지는 기본적으로 육각형의 형태가 되겠죠. 일육수의 육각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북이의 등딱지의 이 무늬를 보고선 문득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문득 깨닫고 그냥 신비로운 거북이의 등딱지의 모습을 보고 이런 그림이 있더라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문득 깨닫고 그야말로 수의 이치를 깨달은 거죠. 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수 그러면 대체로 수학 개념으로 그러니까 서구적 방식으로 공부해야죠. 그냥 수학 개념이다라고 하는 건데, 수는 실은 날짜죠. 날수죠.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계속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서 날짜가 갑니다. 그 날짜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뭐예요? 운수가 있죠. 이게 운수예요. 날짜가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아이고 태어났다. 아이고 내가 뭐 어디 돈 주웠다. 운수 좋다. 재수 좋. 근데 돈 주웠다 그러면 돈은 뭐예요? 그건 재수가 되는 거죠. 재물운수예요. 재물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날이 세월이 가고 하면서 그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수 찾죠. 뾰족한 수 없을까? 좋은 수 없을까? 그 모든 걸 다 수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숫자뿐만 아니라 또 우임금이 치수 사업한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수학이 필요해요. 수학이에요. 왜냐하면 치수 사업을 하려면 아무데나 물 뚫어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강까지 가려면은 도대체 몇 킬로, 요즘으로 표현하는 옛날에는 몇 척, 그죠? 몇 자 정도를 얼마만큼 뚫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도랑 같은 경우 구획정리하는데 전부 다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을 알아야 요게 그 다음에 치수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역의 그 세 번째 술의 둔께 바로 반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반환의 반이라고 하는 것, 이번 장가요? 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가운데 이 중앙 토를 중심으로 해서 쭉 치수하는 그 방식이에요. 그 치수하는 방식을 지금 해두는 건데, 반환이라 그래서 이제 표대를 세워두고, 이제 전체적으로 쭉 치수 사업하는 것을 그 거북이의 등을 보면서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비로운 거북이의 등딱지에 이런 무늬가 있다 그랬는데, 아까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거기에 표현을, 이 그림을 글자로 표현하려니까 뭐가 돼 있어요? 자, 대구 그랬어요. 대구. 일대자죠? 뭐 글자가 빠진 것 같다. 실을제자에다가 발할 기자를 써야지. 이가 되나요? 대자. 그러니까 거북이가 되니까 이게 거북이 몸통으로 하면 위가 되니까, 그죠? 구를 이었고, 그 다음 아래쪽이 되는 거죠? 일을 밟았고, 그 다음에 좌, 삼, 우, 사, 그 다음에 사, 이는 뭐예요? 어깨가 되죠? 아까 어깨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8과 6은 뭐라 그랬어요? 발이 되는 거죠? 거북이 두 발이 이렇게 돼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표현을 거기다가 그대로 썼죠. 대구 2, 1하고 좌 3, 우 7하고 2, 4는 뭐가 되고 어깨가 되고, 그죠? 위 견이 되고, 그 다음에 6, 8은 뭐가 되고 위 족이라 발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북이니까 거북이 등딱지에 저기 있다 그랬으니까는 그걸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그만하게 쓴 최원정이라고 하는 송나라 때의 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도서의 상은, 도서라고 하는 것, 바로 하도의 도, 그 다음에 낙서의 서,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도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서관이 이거였군요. 이렇게 되죠. 자, 옛날에 주나라 무왕이 혁명을 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그죠? 그 앞에 조상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상 위에다 놓았던 그림들이 바로 이겁니다.
하도와 낙서도 위에다 넣고 그 다음에 폭군줄을 베었던 칼도 거기다 넣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도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그 그림과 글이 되는 거죠. 그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기본적으로 얘들이 제일 먼저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최원정이라는 사람이 도서의 상은 지금 이 상이 언제부터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이 상은 자한공안국 그 다음에 유흠, 그죠? 다시 말해서 한나라 때 공안국, 공자의 11대 손이죠. 공안국과 그 유흠이라고 하는 학자로부터, 그죠? 학자와 그 다음에 위나라의 관명자입니다. 아, 관랑자, 관랑자명. 그 위나라 때의 관랑자명. 여기 나오는 그 이름들은 전부 다가 그 나름대로 주역의 그 가를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위나라의 관랑자명과 그 다음에 유송해, 송나라의 그 뭐죠? 강절 선생이죠. 강절 선생인데 성이 소씨입니다. 자, 이름은 옹이 되는 거죠. 강절은 시호입니다. 스스로가 쓴 그 자는 요부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자 요임금을 되게 닮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소강절, 앞에 있는 성을 따서 소강절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또는 호로 얘기할 때는 송요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 강절 선생인 송요부가 요부가 있고, 그러니까 이 도서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안국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공안국이 이런 상일 것이다라고 이제 문헌에 정리되는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소강절 선생의 황극경세라고 하는 책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요부 선생이 개위여차하니 다 이와 같다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오랜 옛날부터 이러한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이것이 하도요 저것이 낙서라 이렇게 했으니 지유목시, 그죠? 유목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유목은 바로 송나라 때 학자입니다. 그 유목이라는 사람에 이르러서 비로소 양역 기명하고 비로소 그 두 개의 역에다가, 그죠? 그 이름을 이렇게 붙였고, 두 개의 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도와 낙서 이거를 얘기합니다. 하도와 낙서를 이역이라 양역이라 지금 표현하죠. 왜냐하면 역의 시원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인지라, 그리고 모든 그저 학자들은 다 이로 인하여서 하도와 낙서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붙였느니라. 그러므로 고로 금부지 실종기군이라.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전부 다 그 옛날에 이것을 다 따라서 그대로 지금도 이걸 쓰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록으로 붙인 것. 이 글은 저기 주자에 역학계몽이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글들입니다. 역학계몽. 역학계몽에서 발췌해서 지금 여기다 쓴 글인데요. 거기에 또 보면 그 부록이라 해서 덧붙인 더 기록이라 그랬는데요. 거기 공안국이 왈, 공씨 밑에다 안국 이렇게 다 써놨죠. 공안국이 왈, 그 하도자는 복희씨 왕천하에 용마 출하언을 수즉기 문하여 이획팔계 하니, 이획팔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공안국이 말하기를 하도라고 하는 것은 복희씨가 천하의 왕할 때에, 왕천하 할 때에 용마 출라언을, 용마가 하수에서 나오거늘, 그 용자 위에 풀초자는 떼어버리세요. 글자 5. 자, 여러분들 책은 괜찮은가요? 용자, 용마에 풀초자 있죠 위에. 아닌가요? 제 책만 지웠어요? 아, 지난번에 쓰신 분이. 용마가 바로 하수에서 나왔거늘 수즉, 그래서 마침내 기문이, 그죠? 마침내 그 문의가 문의로서 이획 팔계하고 문의로서 그 팔계를 그었고, 그 다음에 낙서라고 하는 것은 우치수시에
신귀 부문이 여러 배하여 이수지구하니 이렇게 돼 있죠.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할 때에 그죠 물을 다스릴 때에 신비로운 거북이의 등에 무늬를 짊어지고 신비로운 거북이가 무늬를 짊어졌는데 그 열러 배하니 그 등에 그것이 무늬가 쭉 이렇게 펼쳐져 있었으니 수가 어디까지? 지구 9개까지 그죠? 아홉에 이르기까지 수가 있더라 했죠. 수가 있으니 우가 수인이 제지하여 우가 마침내 이로 인하여서 이것을 차례하여서 이성구류라 이로써 구류를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로써 구류 개념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주역 공부하려면은 앞에 있는 공부들이 쫙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9가지 종류가 되고 이 그림의 바탕에서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서경에 전해지는 글이 바로 뭐냐면은 홍범 구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류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홍범이라고 하는 것. 월요일날 오후방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아직 안 끝났죠 우리. 홍범 구주가 되고 주서 서경 주서에 홍범 표현이 있습니다. 제목은 홍범이라 돼 있고 바로 이때 무왕이 혁명을 하고 정치를 다스리는 대경대법을 물으러 누구한테 오느냐면은 자 망한 은나라의 기자한테 옵니다. 기자는 자 자기가 본인이 천하에 절할 도가 있기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그죠? 어쨌든 그 다음에 성인이 그 치세하기를 바라면서 마침내 이제 무왕이 몸소 찾아왔죠. 자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신하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불초지신 현인은 못 부르는 거죠. 자기가 스승 삼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무왕 13년에 혁명을 하고 그리고 먼저 이제 제사를 다 지내고 제일 먼저 누구냐면 기자를 직접 방문을 합니다. 기자를 찾아와서 내가 지금 천하를 다스려야 되기는 되는데 잘 모르니까 나한테 대경대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기자가 무왕에게 구술한 내용입니다. 구술한 것을 그 은나라의 사관 옆에서 다 기록을 하죠. 기록해서 주서의 글로 들어갑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옛날에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할 때 그러면서 이 내용을 쭉 설명을 해요. 이른바 구주가 되는 거니까 구주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어차피 주역해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50개 대연지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9개 뭐냐면 1월 5행부터 나오죠. 5행의 이치로부터 시작해서 9번째 뭐가 되나요? 오복과 육국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복과 이 육국의 내용까지. 그래서 치수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농경 사회에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 정에다가 그 다음에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늘 물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치입니다. 서구는 유목사회가 되고 거기는 장사하는 사회가 되고 예로부터 계속 물물교환하며 살았던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라가 되냐면은 도둑질하는 놈들 이거 맡기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그래서 걔네들은 그 뭐예요 경찰이라는 개념에 그죠? 경찰국가라는 개념에 폴리틱스라는 요 개념으로 정치 개념을 쓰죠. 그죠? 정치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정치학 그러면은 서양 정치학이 최고인 줄 알고 죽어라 이것만 배우죠. 정말 동양 정치가 최고의 덕치가 되는 거죠. 우리는 경찰 국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가 얘기했듯이 위정이 덕, 정치라고 하는 건 덕으로 해야 된다라고 표현했고 도지 덕 그랬죠. 덕으로서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제지일에 예로서 가지런히 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유치차격이라. 잘못하면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갖고서 바로 잡는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우임금의 바로 치수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류를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홍범 구주에 해당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한 것이 그 밑에 옥제혹씨라는 분인데 옥제호씨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용만은 그죠? 용만은 주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례의 하관사마라는 건데요. 하관사마편에 보면은 팔척 주례라고 하는 것은 자 천지자인의 이치에 따라서 천관총재
그 다음에 지관사도. 그래서 이 천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지관사도 해가지고 그다음 오행을 쭉 썼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춘관, 충관종배, 그 다음에 하관사마, 그 다음에 추관사구, 그 다음에 동관, 이렇게 되는 거죠. 동관 지금 고공기에서 저기 여기까지 일부 쓰다가 그 주공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이름이 조금 다르게 붙었는데요. 자, 어쨌든 그 주례의 그 하관사마편에 왈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말 8척 이상을, 그러니까 말의 키가 8척 이상 되는 것을 옛날에는 용이라 불렀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용이라 불렀으니 언마지 특이여 용이라. 그러니까 말이 아주 특별하고 좀 기이하게 생긴 것이 마치 용과 같다라고 말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무제 원수 3년에, 그러면 한무제 때 시호, 연호가 원수라고 하는 그 연호를 쓴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한무제 원수 3년에 득 신마어 악화 수중하니, 그러니까 악화라고 하는 그 물 속에서 그 신비로운 말을 얻었다라고 하였으니 역차지류라, 이 또한 이러한 용마의 종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옥재호 씨도 이 용마에 대해서 정확하게들 잘 표현을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용마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늘이라 그랬죠. 저도의 주역 건기에 보면은 용이나 말을 전부 다가 하늘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학자들이 아직 거기까지 해득을 잘 못했구나라는 것도 판단해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신기라고 하는 것, 신기는 대대래라고 하는 것은, 자, 대덕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대덕. 한나라 때 대덕이라고 하는 분, 대덕하고 하나가 대덕대성. 대덕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공자가, 예경이라라고 하는 글을 썼다 그러셨죠. 그 중용에 보면은 공자가 쓰신 글이 예의 300편과 위 3000편이라 그랬습니다. 워낙이나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라 때 들어서는 굳이 너무 거추장스럽다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요. 대덕이라, 그 삼촌하고 조카요 관계인데요. 대덕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대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몇 편으로 정리한 것이 대대래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분이기 때문에 대시를 해놓고 대대래기, 성을 갖다 이렇게 붙입니다. 대대래기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대성이 붙인 것은 이건 조카가 되니까 소대래기 이렇게 돼요. 소대래기가 되고, 오늘날 우리가 주로 지금 보는 예기라고 하는 것은 그 조카인 대성이 쓴 것이 아니라 대성이 요약해 놓은 거죠. 대성이 요약해 놓은 글이 바로 예기라고 하는 겁니다. 대대래기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ctxt.org 보고 계시죠? 항상 ctext.org 원문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거 항상 나중에 이제 웬만큼 문장 읽을 줄 알면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대대래왈 그러면은 대대래기의 이 얘기입니다. 대대래기. 지금 이거 대대래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신기라고 하는 것은 대대래기의 왈 갑충이라 그랬죠. 갑충. 다시 말해서 등딱지가 딱딱한 벌레들, 그 충을 보내 갑충이라 그러죠.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람은 나충. 네. 그 다음에 그 털리는 그 짐승들도 5가지로 분류를 하죠. 자, 갑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중앙토의 나충입니다. 나충. 그 다음에 또 모충이 있죠. 모충은 털 달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우충, 날개 달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우충. 응? 네? 비닐 있는 거, 맞아요. 비닐 있는. 자, 인충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갑충의 장은, 그래 거기에 그 다음 나오는 그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갑충의 장은, 그래서 갑충이니, 갑충이 몇 종류냐면은 360종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0종류 가운데 신기위지장이라, 그죠? 신비로운 거북이가 그 중에 어른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갑충의 장은 누구다? 거북이다 이 소리고, 모충의 장은 누구겠어요? 모충의 장, 털 있는 거, 호랑이 범인가요? 그다음 호랑인가요? 그 다음에 우충의 장은 주작, 봉황, 주작이라고 하는 거죠. 주작. 그 다음에 인충의 장은 방금 얘기한 용, 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 이제 그 공부한 거 쭉쭉쭉쭉 챙겨야 됩니다. 신기가 그래서 장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임천오시왈, 하도는 자일 지 10이니, 그죠? 하도는 1부터 10까지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 어디 어디로부터 어디 어디 이르기까지 10위까지이니, 55 점지 제 마 배자 하니 이렇게 돼 있죠. 55개의 점이 말의 등에 있으니 기 선모지 점 아니 권유 여성상이라, 그죠? 그 선모,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털에, 그 털이 말린 것들, 그러니까 거북이 등 닦어, 이건 이제 말의 등이라 표현하니까 말의 등에 그 털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맺혀 있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 이것이 마치 뭐와 같더라? 별 모양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상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위지 도라 하니, 그래서 이것을 그림이라 라고 일렀으니 B55 수지 외에, 그러니까 수지 외에 별류 소위 도야라. 그러니까 55의 수 외에도, 그러니까 55의 수뿐 외에도 별도로 그 다음에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그림이 있는 것이라 이와 같이 등딱지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유시왈, 그 유흠이라고 하는 한나라 때 학자죠. 유시왈, 복희씨 개천이 왕 하고, 그죠? 복희씨가 하늘을 이어서 왕할 때, 왕할세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 하늘을 이어서 왕했다라고 하는 걸 또 달리 표현하냐면 아까 개천 입극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을 이어서 우리가 개천 입극, 극을 세웠다. 우리가 홍범에서도 건기 유국이라는 말이 있죠. 건기 유국. 그 유국을 세웠다. 다시 말해서 가운데 자리, 요거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국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천입극이라, 보통 왕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성인 군주를 개천입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도를 이어서 바로 이제 그 천하를 다스렸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복희 씨가 하늘을 이어서 왕할 때에 수하도의 획지하고, 하도에서 하도를 받아서, 그죠? 하도를 받아서 그것을 그었고, 그죠? 그었으니, 획하였으니, 그러니까 그었으니 이것이 팔괘시하라. 그것이 바로 팔괘가 이것이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치 홍수에, 우가 홍수를 다스릴 때에 사낙서언을, 그죠? 그래서 낙서를 하사받았건을 이겁니다. 낙서를 하사받았건을 법이 진지하여, 이것을 법하여서 펼쳤으니, 법하여 진지하니, 그죠? 법하여서 이걸 펼쳤으니 구주시하라. 뭐였어요? 구주가 아까 설명했던 홍범구주. 예, 홍범구주가 이것이라. 하도 낙서 상위 경위하니, 하도와 낙서는 서로 간에 경이 되고 위가 되니, 경이라는 것은 발음이 되고, 하나가 발음이 된다 그러면 다른 것은 변함이라라고 하는, 그죠? 변함이라라고 하는 정과 변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하도는 경과 위가 되니 팔괘 구장 상위 표리라. 팔괘와 구장이, 팔괘라고도 하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8개가 나오고 여기는 9개가 되니까 구장이라 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장에 보면 여기 치수사업의 이치가 여기가 있으니까 옛날에 그 수학이라는 것이 우리 두 개입니다. 주비산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구장산술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이 황원문명권의 가장 오래된 수학책입니다. 그래서 구장이라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9가지 속에 이치가 드러나 있다. 구장산술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8괴와 구장이 서로 간에 표리가 되느니라. 상자 사이에 위자 사이에 점 있는 건 점 빼버리세요. 차라리 8괴 구장 거기다 점 찍고 상위 표리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경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 잘못 이해할까봐 오늘날에는 그럴 일은 없는데요. 옛날에 한나라 이래로 우리가 한나라 이래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진시황제 때 이름하여서 그 분서경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서면서 예전에 있는 그 유학의 경전들을 전부 다가 그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혹시라도 뭐 무덤이건 어디간에 몰래 그 감춰놨던 그 분서경위를 피해서 갖고 있던 경들만 있으면 다 어떻게 돼요? 갖고 나오면은 보상해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글깨나 좀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위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요. 그 위서. 그래서 위서라고 할 때 위서는 조금 그 바르지 못하다. 우리가 보통 경위라고 할 때 경은 위에서 아래로, 위는 옆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요렇게 이해할까봐 지금 잠실 그 학자가 표현하는 것이 되고, 이때 경과 위라고 하는 거, 경은 바른 글이요, 이거는 변한 글이다 라고 하는 변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경과 위를 이렇게 이해를 할까봐 그거 아니다 라고 좀 표현하는 겁니다. 잠실 진시왈 경위지 설은, 그죠? 경위에 대한 그 설명은 비, 이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비 상하위 경이요. 그러니까 상하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가는 것을 경이라 표현하고, 좌우 이렇게 되는 것을 위라고 하는데, 이걸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건 아니라 아니고, 좌우의 위니 이는 아니니 대저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기정이요, 그 발음을 말한 것이고, 위라고 하는 것은 언기변, 그 변함을 이루는 것이니, 그죠? 이도, 이 두 가지 그림 뭐예요? 실은 낙서도 그림이죠. 아까 낙서지 도니까 하도와 낙서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이 호의 정변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간에 발음과 변함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도가 정이라면은 낙서는 변이요, 낙서가 정이라 그러면 하도는 변이라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하도의 언이면이죠. 하도를 주장으로 하여서 말한다면 하도의 정이요, 그러면 하도를 주장으로 해서 말하면 하도가 정이 되고, 낙서의 변이요, 그냥 낙서가 변이 되고, 반대로 주 낙서의 언이면 낙서를 주장으로 하여서 말한다면 낙서의 정이요 하도 우위 변이라. 그럼 낙서가 정이 되고 하도는 또한 변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죠. 요지 천지지 간에 욕컨대 천지의 사이에 불과 일름 일량이 양이요, 그죠? 천지의 사이에 전부 다 양 아니면 그죠? 이름과 일량의 이 둘을 넘지 아니하고, 모든 건 다 이름과 일량으로서 설명이 된다라는 것이고, 기오행이 태극, 그죠? 이름과 일량이면서 둘이고, 그 다음에 그 오행이면서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상거기중하니 항상 그 속에 있으니. 자,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수, 이건 양이 되고 이건 음이 되는 거죠. 양이 되고 음이 되고, 음이 되고 양이 되고, 양이 되고 음이 되고, 이 속에 뭐가 있더라? 그대로 오행도 있고 태극도 있고, 그죠? 전부 다 나누면 어쨌든 음 아니면 양, 요 두 가지로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음과 양에 불과하니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속에 그 오행이면서 태극이라는 것이 항상 그 가운데, 음양 가운데에 거처하는 것이니, 그 이도, 두 개의 그림이 수, 종횡, 변동이라, 그죠? 두 개의 그림도 모름지기 종횡으로, 그죠? 서로 간에 변동하여서 나오는 것이라. 요컨대 지시
참호정하니. 그래서 요컨대 다만 이것들이 서로 간에 참여하여서 드러나는 것이니 견차 소위 위지 상위 경이하라.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우리가 서로 간에 경과 위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가 이게 경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위가 되고, 이게 위가 경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위가 되고, 이런 뜻으로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도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 표리지설, 그러니까 겉이 되느냐 속이 되느냐라고 하는 설 또한 그러하니라. 그죠? 표리지설 역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대학과 중용에 대해서 주역의 표리가 된다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대학이 중이라면은, 아니 표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중용은 이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용이 이가 된다면 대학은 그 다음에 표가 되고, 그래서 표리의 설, 안과 바깥이라라고 하는 설명 또한 그러하니라. 개 하도 부단 가히 획계하니 역가히 명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도라고 하는 것은 다만 궤를 그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도에서 그죠, 굳이 궤를 그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뭘 밝힐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구주의 내용을 이 속에서, 홍범 구주의 내용도 이 속에서 밝힐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낙서라고 하는 것은 불특가히 명주하고 역가히 획괴하니. 그러니까 낙서라고 하는 것은 다만 특별히, 그죠, 꼭 낙서라고 하는 것이 꼭 구주를 밝힌 것뿐만 아니라 또한 가히 저걸 가지고서도 뭐냐, 획을 그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가히 획을 긋는 것이니, 당시 성인이 각인 일사이 수후세라. 다만 당시의 성인이 각각이 한 가지 일만 갖고서 한 가지 일로서 후세에 드리웠을 뿐이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를테면 우임금 같은 경우는 바로 낙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복희씨 같은 경우는 하도를 가지고 얘기했을 것이고, 만약에 이 복희씨 당시에 우임금이 이때 나왔으면은 우임금은 하도를 가지고 얘기했을 것이고, 또 복희씨가 만약에 저 당시에 그저 치수사업할 때 이때 나왔더라면은 낙서를 가지고 얘기했을 것이고, 어쨌든 그 어떤 하나만을 들은 것이지 이 속에 서로 간에 그 이치는 다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희씨는 그죠, 복희는 단거 하도이 획계하고, 그래서 복희씨는 다만 하도를 근거로 하여서 궤를 그었고, 그 다음에 대우는 그죠, 대우는 단거 낙서의 명주하니. 그죠, 대우는 다만, 우임금은 다만 낙서를 근거로 하여서 바로 구주를 밝혔으니, 요지 복희지 획궤 기 표의 8개의 기일이 고 가히 위 궤하니. 그러니까 요컨대 복희씨가 궤를 그은 것은 그 궤를 그어서 그 겉으로 그죠, 드러낸 것이 바로 8개가 되었고, 그 안에는, 그 8개 속에는 또한 진실로 뭐가 있느냐, 홍범이 그죠, 홍범 구주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 것이라 홍범 구주가 되고, 역시 대우지 서주하니 기표의 구주하고 이렇게 된 거죠. 대우 같은 경우가 대우 우임금이죠. 우임금이 홍범 구주를 쭉 베풀었으니, 그죠, 그 범주를 쭉 베풀었으니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구주가 되었고, 구주가 되었지만은 이 길이 고가히 위 궤하니. 그런데 그 속은 또한 진실로 역시 궤됨이 있으니, 가히 그죠, 이걸 가지고도 궤를 만들 수가 있으니, 이것이 소위 위지상이 표리하라. 이것이 이른바 서로 간에 표리가 된다라고 한 것이니라. 그죠? 어쨌든 간에 서로가 다 표리가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서로 간에 뭐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하나의 궤로서 다 묶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궤를 가지고 볼 테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읽겠습니다. 관씨, 아까 관랑자명이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 관랑자명이라고 하는 관랑이 하도지 무는, 하도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7전 6후 8좌 9하고 뭔 소리인지 보이죠? 7전 7이 앞에 있고 6이 뒤에 있고 성수를 가지고 표현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8좌 8이 왼쪽에 있고 9가 오른쪽에 있고 이겁니다. 9 그죠? 8좌 9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모를 땐 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되는데 그 다음에 낙서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 9전 이죠. 9가 앞에 있고 1후 그 다음에 뭐예요? 3이 왼쪽 8이 아니 7이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머릿속에 탁탁 정방향만 가지고 얘기했죠. 그죠? 정방향 위 아래 사이방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죠? 정방향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방향이 전부 다 뭐예요? 홀수예요? 짝수예요? 언니 지금 들은 얘기들 전부 홀수잖아요. 그죠? 전부 천수죠? 양수죠? 바깥으로 있는 여기는 그래서 성수만 지금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여기는 그냥 정방향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거 잘 살피셔야 됩니다. 주역은 숫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왜냐 이거 수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쭉 지금 그 얘기입니다. 9전 1로 3좌 7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7로 해놓고 그 다음에 사입방으로 표현하자면은 사전좌 그죠? 4는 앞에 왼쪽 그 다음에 2는 전우 이렇게 되겠죠? 2는 전우 그 다음에 밑에 8후좌 그 다음에 6후우 이렇게 되죠? 그 아주 쉬운 거 가지고서 자꾸 문장 익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쭉 익히면은 아 여기선 이런 뜻으로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한문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느냐 못하느냐는 주역 이치까지를 좀 알면은 문장들이 읽혀요. 이거 모르고 그냥 저런데 어디 글자 이게 섞여지면은 이게 뭔지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저쪽에 강의를 갔더니 어느 분이 노자 도덕경을 갖고 저기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지도교수가 뭐 썼는데 도대체가 뭔 소린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만물이 그죠? 모든 만물이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도생일하고 도가 하나를 낳고 다 주역입니다. 그게 도생일. 어차피 다 연결되니까 도생일하고 주역 이 문장 속에서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도생일하고 그 다음에 뭔가요? 노자 좋아하시는 분들 없어요? 일생이하고 이생삼하니 그죠? 만물이 삼생? 네 잘하시네요. 삼생 만물이라 그죠? 그런데 만물은 뭐라고 돼 있던가요? 그 다음 문장 만물이 부음하고 부음 토양이라 이걸 질문해요. 이거 도대체 뭡니까? 그때 우리 선생님 자기 선생님은 양을 업고 음을 업고 양을 껴안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 글자를 그대로 설명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옆에서 또 해석까지 쫙 했는데 도대체 이거 뭐 가지고 모르겠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히 또 도가 공부하시는 분들 노자 도덕경에다 뭐다 하는데 주역 모르면은 절대로 해석 못합니다. 자 만물이 낳는다. 만물은 그죠? 모든 만물은 다 음을 업고 양을 안았다 표현하는데 지금 아까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과 이름 일량이라 그죠? 이름과 일량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름 일량 이양 그죠?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죠? 이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것까지 알려면 뭐냐면 주역 64개 다 알아야 돼요. 다 64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항상 제가 파자할 때 쓰는 얘기들 봄이라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나오는 때죠. 그럼 봄의 첫 번째 때가 바로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여기로 오느냐 하늘 기운이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야 그 따뜻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만물이 싹 트는 겁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그래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건곤으로 시작해서 천택리에서 열로 끝나죠. 천택리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천택계잖아요. 그죠? 11번째가 지천택계입니다. 아,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저 그러면 안 되죠. 다 모른다 생각하고 설명드릴게요. 이게 주역의 11번째예요. 11번째다 그러면은 주역의 건괴로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에 건곤이 되는 거죠. 자, 건곤이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만물을 처음에 낳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술의 둔께가 되고 이렇게 해서 10개까지 천택리까지 해서 쭉 밟아 나갑니다. 그래서 10가지 쭉 밟아 나가고 밟아서 1로 10까지 쫙 베풀어진 거죠. 그리고 다시 11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늘과 땅이 만난 상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만나가지고 하늘이 이 밑으로 돌아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모든 만물이 이렇게 나가죠. 이 상이 뭐예요? 이거죠. 양을 업었죠. 음을 업었죠. 속이니까 양을 안았죠. 요거예요. 요거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지천태상으로 해서 쭉 나간다.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만물은 천지가 사귀어서 그죠? 천지교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천지가 사귐에 또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 천지가 사귐에 만물이 통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천지교의 만물통이라 이겁니다. 교통한다 이 소리예요. 이거 설명 못하면은 이거 안 되죠. 그죠? 이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를 공부하시는 분들 주역 모르면은 그냥 멋대로 그래서 이제 그 해석들이 보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죠? 그야말로 매우 추상적이라서 알아듣기 어려운 소리들로 표현하는 아주 간단해요. 주역으로 표현하면은. 그 자꾸 의문이 들어서 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하도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남양을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일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일관되게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해서 그게 북쪽 방향으로 내려갔군요. 일이. 하도에서 보면 북쪽 방향이 아니라 그냥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땅으로 내려왔다. 네. 이게 동서남북 방향인데 저는 자꾸 이해하기로 북쪽 방향으로 이해가 되니까 저희가 북쪽이기도 하고 남쪽이기도 하고 가장 근원이 되는 물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물이 되기도 하고 가장 아래. 네. 만물의 그 모든 것은 잠장돼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계절로 표현하자면 겨울이 되고 그래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이게 모든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소자라고 하는 분 누구였어요? 아까 소자가 소강절이죠. 소강절 송요부라고 하는 분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 이분을 모르면은 안 됩니다. 나중에 지뢰 복귀에서도 시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소강절이 바로 여기에서 이 그림들을 우리가 동그라미로 한 것은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냐니 별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별이니 역기 지수 기조어 차호와 비로소 조자입니다. 역기의 수가 역이라고 하는 것은 책력의 수가 되는 거죠. 책력의 그 기원의 수가 여기에서 비롯하는가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건 천문도에서 지난번 자료에서도 보았지만은 자미원이라고 하는 그 별자리가 있는데 제가 일부만을 거기다 좀 하나 해 놓은 거 있었죠. 그래서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건 북극이라고 하는 것도 북극의 숫자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두녀 위실벽이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비로소 만물의 수라는 것이 비롯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주자왈 역법 합 이시 정 강요하고 그러니까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합하여서 비로소 강류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 중이 정윤력하고 그 다음에 양과 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개 속에서 윤력이 정해지니 이 종이 기윤여하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음양으로 해서 두 개가 마침내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윤달로 만드는 것이니 소위 역기하라. 그래서 이것을 역기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별이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 별이 기자가 되는 거죠. 역기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건 이제 주자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고, 문, 이시, 그죠? 묻기를 이시, 이종의 설을 묻나이다. 이게 표현한 거죠. 지금 주자는 둘로 시작하고 둘을 중간 가운데라고 둘로 마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대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되냐면 본 이것은 본래 당지 일행지 설이니 이렇게 되죠. 당지 일행지 설이라 무슨 소리냐면은 당나라의 그 스님인 일행 스님이 있습니다. 일행 스님이 천문도에 굉장히 그 탁월하신 분이 되고 수학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당일행이라고도 보통 많이 쓰는데요. 그 당지에 보면은 당지라고 하는 당나라 때 그 쓴 율력지를 표현합니다. 당나라 때 그 율력지에 일행의 설이니 그러니까 다 일행이라는 스님의 설명하신 것이니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기라는 것이니 바로 일기고로 강이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홀수기 때문에 강이 되고 이는 우 짝이 되는 것이므로 그 다음에 갈라져 있으니까 유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시 두 개에서 양 이건 하나니까 강이 되고 두 개는 유라 이 표현입니다. 강유 개념으로 강과 유 개념으로 그래서 일리하라 일기 강이요 우는 우 이우 고로 위유라 그 다음에 이중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중이라라는 것은 바로 5와 6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여기서는 두 개 6. 자, 5와 6이라고 하는 5라고 하는 것은 5가 펼쳐지면 어떻게 돼요? 10이 되고 그죠? 10이 되고 10간 11이다라는 거죠. 5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간이 되고 6자라고 하는 것은 12신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예요. 자, 그 이중 개념으로 표현한 것, 이 가운데에 따라는 것은 자, 5라고 하는 것은 자, 두 개가 합쳐서 이게 10이 되는 거죠. 11로 펴지고 6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두 배가 되면은 저기 12신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천간의 양으로만 표현하자면 5가 되죠. 천간에서도 1부터 10까지니까 양으로만 표현하면 5가 되고 우리가 12율려라고 할 때 12율려라고 표현할 때 뭐만 대표해서 하면 5율 개념만 표현하죠. 아니 5율이란다. 6율 개념으로만 표현하죠. 6율이라고 표현할 때 이걸 보통 왜냐면은 양으로만 양을 대표해서 표현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그 5와 6이라 표현했는데 이것이 중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11이 되고 11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을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6이라라고 하는 것은 12신이라 12대 가운데에서도 양의 때만을 하나만을 들었기 때문에 6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종이라고 하는 것은 10과 9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10과 9인데 윤여지 법에 다시 말해서 남는 날수를 가지고서 윤달을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9세 7윤법이라는 거죠. 이 19세의 일장이라 19세를 가지고서 일장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천자문 공부할 때 이것도 설명드렸죠. 우리가 천자문을 할 때 제가 일장의 대서사시라고 할 때 그 장이라라고 하는 것은 천이라라고 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9세 7윤법이다 라고 할 때 19세 7윤법을 일장이라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율력이 완벽하게 해서 그 딱 맞아 떨어지게 해서 완벽한 그 맞히는 수가 그래서 19세 7윤법이기 때문에 19세를 지금 뭐로 표현하냐면 약간 이 종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했네요. 그러므로 기언여차라 연이나 일장지 수는 일장의 수라고 하는 것은 사역 부여하니 당나라 당일 뭐죠 그 일행 스님이 이렇게 했는데 주자 내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좀 견광부회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부회라는 것은 우리 견광부회의 약자입니다. 일장의 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였으니 좀 견광부회 같은데 어쨌든 당시에 고차 기설하여 당시에 짐짓 이러한 설명을 빌려서 이명 십수 지위 하도이라. 자, 이래서 십수가 바로 하도가 된다는 것을 밝혔느니라 이렇게 될 거죠. 이거를 빌려 가지고
10수가 하도가 된 것을 됐다라는 것을 쭉 밝혔다. 다시 말해서 하도수에는 바로 뭐예요? 성기라고 하는, 그죠? 그 성기이기도 하고 또는 역기라고 하는 책력의 그 수, 역기. 홍범에서도 그 홍범의 네 번째 오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번째 홍범의 네 번째 오기라는 말 다섯 번째 오기 속에 보면은 세, 월, 일, 성신, 역수 개념이 있었죠. 역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개념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여기 보충이 될 테니까 하고, 그 다음에 방이라라고 밑에 보면은 또 방자는 토야라 그랬죠. 방이라라고 하는 것은 토라, 네모났다. 무슨 소리냐면은 무슨 소리예요? 방자는 토라. 옛날에 글이 있기 전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거는 하늘이요, 천원이요 이렇게 되죠. 천원. 이건 땅이기 때문에 뭐다? 지방이라. 그래서 방은 토다 이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은 토야니 획, 주, 그 다음에 정지지 법이니 기, 방호, 차호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톤이 바로 우리가 줄을 긋고, 획주니까 줄을 긋는다라는 것은, 자,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고 전국을 몇 주로? 전국을 9주로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을 이제 물길 따라서 산길 따라서 그래서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정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전법으로 땅을 분할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봉토하고 봉해주고 할 때, 그래서 정전법의 법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인가 이렇게 보면 기, 방어, 차호와 정전법이라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정전법의 모태가 되는 것이고 다 정전법의 모태가 되는 것이니까 이거에서 나온 것인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주자왈, 이제 혹시라도 모를까봐 또 이렇게 봅니다. 자, 주자왈, 주유, 구하고, 이렇게 돼 있죠? 주는 9이 있고, 바로 뭐예요? 옛날에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면서 전국을 9주로 나누었다 그랬죠? 9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정은 뭐가 됐나? 정은 900묘라 그랬죠? 그동안 공부한 거 다 나옵니다, 여기다가. 자, 900묘라 그랬으니까 저 900묘 개념은 주나라가 정전법을 실시하면서 이게 1부당, 그죠? 한 집당 일부라고 한 지하비가 되니까 1부당 어떻게 됐어요? 100묘씩 나눠준다 그랬죠? 100묘가 되니까 100묘에서 전부 다 여기까지. 세금은 여기 또 100묘니까, 그죠? 그래서 전부 다 900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02랑 평개념 하지만 그냥 1랑 개념으로 해서 정확하게 100묘다 그러면 맹자에 의거 하면은요, 상농부가 농사를 잘 짓는 상농부가 거름을 잘 주고 해서 9식구까지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 짓는다 하더라도 5식구까지 먹여 살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핵가족 5개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또 자라면 어떻게 돼요? 출가시키면서 다시 또 100묘씩 나눠주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그 측량법은 이건 시대에 따라 워낙 그래서 맹자의 말로 표현해서 상농부, 그러니까 100이랑이다 그러면 상농부가 9식구 먹을 수 있는 정도 900묘이니 시소위 획주 정제하라. 이것이 바로 그저 그 줄을 긋고 바로 정전법을 말하는 것이라 했고, 그 다음에 옥제호시왈 보면은 우별 구주하니, 자, 우가 구주를 나누었으니 뭐가 돼요? 기주는 북쪽이요, 양주는 남쪽이요, 곤주는 동쪽이요, 양주는 서쪽이요. 아니다, 잠깐만, 아까 곤주가 아니라 청주죠, 청주. 청주는 동쪽이요, 양주는 서쪽이요, 곤주는 동북쪽이요, 그 다음에 옹주는 서북쪽이요, 그 다음에 서주는 동남쪽이요, 형주는 서남쪽이요, 예주가 가운데이니라 이렇게 되겠죠. 기주를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요임금의 도읍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저기 한 순서가 됩니다. 그 치수사업하는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 맹자 정 900묘라 하니 기중위 공전이요. 그죠? 그 가운데가 공전이 되고 팔각 각사 백묘 하니 그죠? 8집이 각각이 백묘를 사전으로 하였으니 동양 공전이라. 그리고 함께 공전을 받간다. 그래서 공전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전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선공후사가 되는 거죠. 이 가운데를 자 공전이라 했고 바깥을 사전이라 했고, 사전 역시 전부 다 8집이 돌아가면서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이 사람은 안 하죠. 이 사람은 전체 관리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더라라고 하는 맹자이기까지 다 더듬습니다. 그 다음에 개원자는 대개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하도지 순이 하도의 수요 방자는 네모나다 그런 것은 낙서의 문이라. 왜냐면 원이라라고 하는 건 하도의 수라는 거 1부터 10까지 쭉 펼쳐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수가 쭉 펼쳐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모나다라고 하는 것은 치수사업에 해당되는 거니까 낙서의 무늬가 되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문을 보고 우리가 천하를 다스려야 될 이치를 여기서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의 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낙서의 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희문이 인지하여 조역하고, 희문, 희 누구? 복희씨. 문 누구? 문왕. 문왕이 이제 저 낙서 구궁수리를 보고 문왕 8괴를 그립니다. 후천 8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복희씨와 문왕이 이로 인하여서 주역을 지었고 이게 되는 거죠. 역을 지었고, 그 다음에 우와 기가, 우임금과 기자가 되는 거죠. 우임금이 치수사업을 얻어서 저 낙서를 얻어서 치수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가지고 정치 대경대법의 원리로 삼았죠. 그것이 홍범이라는 글입니다. 그 홍범이 전해져서 바로 누구한테면 기자에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나중에 그 무왕한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와 기자가 이겁니다. 우임금과 기자가 서지작범례라, 이것을 서술하여서 펴서 홍범을 지은 것이라 이렇게 쓴, 그 범자는 아까 얘기했던 큰 무롱자의 홍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홍범을 지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가 치수사업의 대경대법을 홍범이라 지었고, 나중에 기자가 아마도 여기다가 더 보태서 누구냐면 무왕에게 전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와 기자가 서술하여서 홍범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글까지 읽고 좀 쉬겠습니다. 주자왈. 자, 원자는 조금 더 보충한 거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냐니, 원자는 하도지 수라. 그죠? 별인이 하도의 수라 그랬고, 언무 나 사각 저 하니 기형 변원이요. 그런데 저기에 문제 그 사각이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각이라는 것이 없으니 그 모양이 문득 원이라 그랬죠. 또 말하기를 하도는 기무사우하니, 하도라고 하는 것은 사우가 없는 거죠. 모퉁이가 없죠. 모퉁이 없이 정방향으로만 저렇게 쭉 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모퉁이가 없으니 곧 비지 낙석컨대, 저 낙서와 비교해 보건대 고역 위원이라. 그래서 진실로 또한 둥금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일단 하늘이라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쉬울 텐데 그렇게 표현했네. 그 다음에 구봉채 씨왈 하도는 채가 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도는 채 원이요. 그 다음에 이용방하고, 그런데 채는 원이지만은 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쓰는 것은 네모난 것으로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도라의 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이다 이 소리입니다. 하늘의 채가 원이니까 채를 원으로 하고,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 우리가 하늘을 그대로 닮아서 표현한 건 요거죠. 요거하고 얘는 같죠. 수학으로 표현하면 얼마? 360도. 내각 합 360도. 그죠? 사람은 음양이 있으니까 두 개 합치면 3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의 이치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천지인 삼재해서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쟤는 방이니 성인이 이지 획계하고 그래서 성인이 이로써 괴를 그었고 낙서는 채가 방인데 그죠? 낙서는 채 방이 용원이니 그죠? 낙서는 채가 방이지만은 실제 쓰이는 거 저렇게 둥글게 해서 옆에까지 그었죠. 옆에 사이방까지 이렇게 그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실제 쓰는 것은 자 둥근 것으로서 쓰는 것인데 왜냐면 낙서 구궁술에서 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태양수가 되거든요. 태양수. 숫자를 나중에 우리가 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늘수입니다. 하늘을 셋으로 표현하니까 왜냐면은 하늘은 1이라고 하는 것은 넌 없이 다 갖고 있다 그랬죠. 모든 수는 다 1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을 가지고 생수를 가지고 하늘을 대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다 그러면 둥글기 때문에 다 수학의 원리죠. 하늘의 요걸 가지고 표현해야 되겠죠.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1에 몇 배가 되느냐면은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00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은 그죠? 셋으로서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333에서 소성괴가 되니까 바로 9가 되는 거죠. 낙서는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뭘로 쓰고 그래서 9, 원을 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낙서는 하다가 채방이 용원이니 성인이 이지서주하고 그래서 성인이 이로써 바로 홍범 구주를 서술하시고 이겁니다. 구주를 서술하시고 그 다음에 서술하셨느니라 그래서 딱 끊어도 되겠네요. 서준이라 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상이요. 그죠? 음양지 상야요. 주라고 하는 것은 오행지 수야요. 주 홍범 구주는 기본적으로 오행의 수, 일활수요, 홍범의 맨 처음에 일활수요, 이활화요, 삼활목이요, 사활금이요, 오활톤이라 라고 해서 첫 번째 오행부터 이게 전부 다 오행의 수에 근거해서 나머지도 쭉 서술된 겁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것, 구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행의 수이고 그 다음에 상은 비우분립이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짝이 아니면 짝이 없으면 서지를 못하고 항상 음량에 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짝이 없으면 짝이 아니면 서지를 못하고 수라고 하는 것은 비기불행이라 수라고 하는 것은 홀수가 아니면은 행하지 못하느니라 홀수라고 하는 것 그죠. 홀수 양수 개념이 되는 거죠. 양수가 아니면은 행하지 못하느니라 양이라고 하는 건 항상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기우지분 그죠? 기우 홀수와 짝수 홀과 짝의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지시야라 그죠? 아니 상수의 시야라 상의 수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홀과 짝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나뉘어져서 그 괴상의 그 수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 나중에 저는 점치면서 이제 그거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음양 오행이 고비이체요.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두 채가 아니고 그죠? 지금 두 채가 아니라 결국은 다 음양으로 하나 포함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도라고 하는 것은 다 음양의 숫자로 이루어지지만 이 속에 뭐가 돼 있어요? 아까 오행이 내포가 돼 있는 거죠. 오행이 다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채가 아니고 또 8개와 구주라고 하는 것 또한 역시 둘이 아니다. 8개와 구주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고 또한 둘이 아니고 7이 두 가지로 이룬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치까지로 점 찍으세요. 이치 두 가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치는 일분순하고 그죠? 이일이요. 그죠? 이치는 하나이고 나누면은 달라지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일분수하니 비심어 조화자라. 그죠? 그 이 조화보다도 조화에서 깊어지지 조화 속에서 깊어지는 것은 아니니 안능 식질이요. 그죠?
어찌 능히 이것을 우리가 알겠는가? 조화 속에서 깊이 하죠. 그 조화의 깊이까지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의미 이렇게 해서 의역해야 되겠네요. 그 조화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어찌 알겠는가? 또 말하기를 하도는 비우 기하이 용즉 존호우하고, 하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홀수뿐만이 아니고 쓰임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짝수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낙서라고 하는 것은 홀수이긴 하지만 그죠? 짝수가 아니면은, 짝수가 없으면은 짝수가 없이 쓰이지 못하니, 바로 그 짝수가 없으면 짝수가 없으면은 쓰이지 못하니, 그래서 뭐냐면 낙서라고 하는 것은 홀수로 구가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것은 짝수와 더불어서 하는 것이니, 바로 그래서 기수 속에 바로 이제 그 짝수가 홀수 속에, 구라고 하는 속에 역시 홀수 속에 짝수가 보존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라고 하는 것은 음양지 대대호화 혼이, 우라고 하는 것은, 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과 양이 서로 간에 대대하는 것이니, 서로 간에 이렇게 마주하는 것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오행지 지룬호하고 이렇게 저기 의문사 형태로 해서 우라고 하는 것은 음양지 대대호와 음양에 대대하는 것인가 하고, 기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갈마들어서 운행하는 것인가 하죠. 오행은 5가지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대라고 하는 것은 불능고하고 서로 그저 짝한다라고 하는 것, 마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홀로 능히 혼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질운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갈마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궁이니, 가히 궁하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갈마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양이 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변하여서, 궁하면은 뭐 한다 그랬죠? 다 하면은 변한다 그랬죠?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역시 궁하면은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질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갈마들어서 운행하는 것이니, 그래서 천지지 형, 그죠? 천지의 형과 사시지 행, 사시가 행하는 것과 인물지 생과, 인물, 사람과 만물이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만화지 그죠? 모든 만물이 조화하여서 다 엉겨지는 것은 기묘의화, 그 참으로도 그 신묘함인가, 그죠? 응하는 것이 참으로 신묘하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